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동신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 의원님, 지난 일요일 날 있었던 그 취임 100일 보고대회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처음으로 이 호평보다는 악평이 보편적으로 좀 많더라고요. 그날 좀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아주 전두환 시대나 볼 수 있었던 정말 촌스럽게 짝이 없는 졸작이라고 한마디로 평을 할 수 있겠네요. 우선 이제 프라임 타임에 6군데나 공중파 3군데하고 이제 뭐 보도 전문 채널 뭐 이렇게 해가지고 6군데나 이렇게 했다는 게 이게 참 별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물론 뭐 누가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기억했죠. 근데 그게 전체 해봐야 뭐 12점 몇 % 나왔다는데, 그 도대체가 그거는 전파 낭비고, 어떻게 보면 저 시청자의 시청권을 그 말살이랄까, 하여간 무시한 그런 폭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왜 아무 효과도 없죠. 왜냐면 뭐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만약 그 외국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러면은, 프라임 타임도 아니고, 11시 정도 하고, 그래서 한 군데나 많아봐야 2군데, 밤 11시 정도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시장 원리로 하면은 무슨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뭐 볼거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정말 몇십 년 전에 그런 낡은, 왜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연출이라는 건 뭐냐,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런 거 전문인가 본데, 내가 연출을 했던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면은, 연출이라는 거는 꾸몄는데 자연스럽게, 꾸민 것 같지 않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연출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뭐 프로그램 내용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그 시간이나 여러 가지 메시지도 모든 게 포함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그냥 모든 게 어색하고 꾸몄는데 자연스럽지 않고, 보는 사람이 답답하고 어디 도망가고 싶은 그런 내용으로 한 것이 연출이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고, 탁현민이라는 사람. 그리고 또 연출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떤 강점, 약점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강점은 더 돋보이게 하고, 약점은 조금 뭐 가려주는 그런 범위 내의 연출이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만들려는 것은 그 무리수고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흥미를 못 느끼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 모든 걸 총체적으로 볼 때 이번에 그 대국민 보고대회는 기획부터 또 프로그램 내용도 그렇고, 또 그 시간대를 잡은 거나 말이야, 편성을 이렇게 6군데나 한 거나, 정말로 이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만용인데, 일종의. 근데 그거를 시장에서 퇴출시킨 겁니다, 이게. 전체 합쳐봐야 저 프라임 타임에 말이에요. 그게 9시 전인가 나갔죠, 아마? 8시에서 9시 나갔죠. 그게 제일 비싼 시간입니다. 예, 그렇죠. 방송에서는. 돈으로 따지면 방송사들이 보통 손해본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방송사들은 그 시간에 원래 드라마라든지 가장 중요한 자기 프로를 예정이 돼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정돼 있죠.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그걸 털겠다 하니까, 뭐 청와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방송사들이 알아서 방송에 다 알아서, 지금 어느 때인데 그 알아서 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방송사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 원래 예정된 그 방송이 안 나가면서 뭐 드라마라든지, 그러면 광고에서 손해를 볼 거 아닙니까? 손해보죠. 그러니까 방송사들은 손해를 각오하고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물론이죠. 말도 못하고. 동원된 거 아닙니까? 자, 우리 강 의원님은 이 PD
뭐 KBS에서 계셨지 않습니까? 네. 주로 뭐 다큐 이런 걸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주로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도 그렇지만은 심야 토론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어떤 교양인데 좀 정치나 시사성 있는 거를 많이 했죠. 근데 그러면 그런 어떤 오랜 연출 경험이 있는 연출가의 입장에서 보면 타계민이라는 사람은 그 뭐 성공회 신학대학인가 나와가지고 우리 사회 그 마이너 비주류 쪽에서 그 뭐 행사 이벤트 기획,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보면 방송 연출과도 관련이 없고 국정 홍보하고도 관련이 없는, 한마디로 그 무슨 행사, 무슨 뭐 출판 기념회라든지 뭐 낙곰수다 행사라든지 이런 걸 기획하는 테크니션이죠. 정통적 연출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그런 걸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행사 연출 뭐 이렇게 기획 뭐 그러는데, 그런 거하고 방송에 나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경우에는 연출뿐만 아니라 기획까지 다 하는 거거든요. 편성도 자기가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모두 합쳐서 총론적으로 뭐 연출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은 그런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프로그램 그 콘텐츠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몇 시간대 어디다가 뭐 낼 것인가,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걸 총체적으로 해서 연출인데, 이 사람은 그저 행사 뭐 그런 거나 어디서 어깨 너머로 배웠지 뭐 연출이라는 게 이게 그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잘못 모시고 있는 거죠. 이 과거에 보면 이 영상이 특정 지도자를 홍보하는 부분에서 역사에 지금 가장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 히틀러가 리펜슈탈이라고 하는 여성 감독, 영화 감독을 동원해가지고 베를린 올림픽에 그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홍보하는 그런 영상들을 굉장히 제작했고, 나중에 그 여성 감독이 리펜슈탈이 히틀러의 그 대중 우미나 거대 집회, 군중 집회 등을 촬영한, 그래서 영상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리펜슈탈이 그 부역 혐의로도 조사도 받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 리펜슈탈은 다큐적 촬영 기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술을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 내용이 히틀러라서 홍보라서 문제지. 근데 이번에 이 행사를 보면 이제 몇 번 재미 붙였다고 이 신선한 것처럼, 즉 기획하지 않은 듯 하면서 기획한 부분, 그래서 그것이 무슨 감성 코드나 소통으로 포장되어가 노는 부분, 정권 초반에 뭐 와이셔츠 입고 무슨 이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또 뭐 대통령이 출근하는데 부인이 손은 들고, 또 더 나아가지고 식판 들고 밥 먹고, 뭐 기자들하고 산에 가고 이러면서 행사 5.18 행사장에서 껴안고 뭐 또 노무현 대통령 무슨 추모식에서 이 노래 나가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중으로 하여금 그런 어떤 감성을 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그게 이제 통했다. 그게 이제 이 정권이 이전 정권의 권위주의적이고 불통하는 이미지하고는 다르게, 마치 노무태우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보통 사람들의 시대를 연다고 와이셔츠 입고 자기가 의자 당기고 가방 들고 다니고 배사무 무쳐 부르고, 제가 요즘 보면 그땐 전두환이 보면 아주 그 보통 사람들의 이미지, 같은 군 쿠데타를 한 독재자 출신으로서는 자기 이미지 세탁에 한 거죠. 그럼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가지고 끊임없는 이미지 세탁을 100일 동안 해왔는데, 이 타계민이가 온갖 반대를 뚫고 제주를 넘어오다가 이제 100일 쇼에서 좀 자빠졌다, 망가진 거죠. 그래서 보면 보편적으로 그 행사에 대한 평가가 대다수가 혹평이에요. 약간 내부적으로도 창피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좀 부끄럽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완전히 이거 100% 실패한 거거든. 그건 뭐 왜냐하면 이게 힘이라는 건 행정력이나 뭐 파워라는 게 시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시장의 보복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시장은 시장대로의 어떤 생리가 있고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프라임타임에 겁도 없이 딱 6개를 깔아놓는 그 만용, 우리가 힘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시장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나 왜 그렇게 했는가 좀 의아스러운데요. 제가 생각할 때 월요일 날부터 이 을지 포커스 훈련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월요일 날 낮에 그거 시작하는 날 그런 행사를 한다라는 게 좀 어색하게 보였는지, 그렇다 하면 무슨 뭐 일요일 날 오전 11시 정도에 해서 무슨 보도 채널 한 군데 정도나 중계하고 안 그러면 KBS 한 군데 정도나 중계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었을 건데요. 그렇죠. 왜 그거를 8시에 매체 6개를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지금 그 정권을 잡자마자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거예요. 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만약 그거, 예를 들어서 이건 방송의 편성권까지 뺏은 겁니다. 원래 거기 나갈 예정이었던 프로그램이 각사마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갑자기 빼내고 이렇게 했다는 건 편성권을 박탈당한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조차도 이건 뭐냐 켜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7시에 이제 예능 프로들이 끝나니까 이제 국민 보고대 한다고 쫙 나와서 딴 데 터니까 전부 그거더라고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예. 편성권을 빼는 거고, 예. 힘이면은 다 할 수 있다 하는데, 힘이면 안 되는 게 시장 원리입니다. 아마 그거 앞으로 또 해보세요. 이제 그런 거 2번 다시 안 할 겁니다. 망신 당했거든요, 이번에. 예. 망신도 개망신 당한 거예요. 왜? 옛날 같이 뭐, 전두환 때는 조사 뭐 이런 기관도 활발하지 않은, 지금은 방송 나오면 아침에 딱 성적표가 나와요, 시청. 그래, 그 시간에 했던 그 드라마 하나는 이제 KBS2가 채널이 2개니까 2는 KBS2는 괜찮죠. 드라마를 해가 36.8%가 나왔대요. 딱 그것만 보니까. 그러니까 볼 게 없어서 다 끌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SBS, MBC는 그 시간에 이제 드라마 나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손해봤다는 거예요. 다음에 그걸 또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손해본 거예요. 그러고, 누가 봐도 알지. 그거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예? 이거 안 하면 눈치 보인단 말이야. 요즘에 뭐 이런저런 그냥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게 했는데, 그렇게 그 양자가 그런 파워게임으로 하는 걸 지켜보는 국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국민들은, 야, 이것들 봐라. 그래도, 그 우습게 보고, 또 그거를 마지못해 하는 그 방송사 직원들은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소나기 오니까 피해가지만은, 야, 이게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는 거지. 세상에 이런 방송, 이게 어딨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딱 국민들한테 나쁜 영향을 파급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17일 날 취임 100일 이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기자회견에서 정책이나 주요 내용들을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그 기자회견도 타인오는 미팅.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내가 좀 의견 얘기했어요. 나 그거 보면서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뭐냐면, 과거의 사람은 미리 순서고 내용이고 정해놓고, 이렇게 지명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뭐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해서, 질문 내용이고 뭐 관계없이 받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참 해볼 만한 시도고, 여태까지 전임자들이 그걸 기피해 왔으니까. 봤더니 이거는 먼저 사람들하고 차이도 없어요. 그 질문이라는 게 우선 보세요. 손든 사람이 딱 한 사람 내지 2사람이고 손든 사람이 있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다 정해놨죠. 그건 이제 어떻게 정해냐면 기자들끼리 아마 난 확인 안 해봤지만 지들끼리 야 우리가 중복되면 안 되니까 우리들끼리 아마 반장이나 거기 있을 거예요. 간사가 있겠죠. 기자단체. 간사. 그래서 우리끼리 좀 교통용을 하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언론사에 주어진 이 행사 진행에 관한 그 자료에 보면 누가 질문하는 내용이 다 있었다고. 그러니까 먼저 사람들 전임자들이 한 거나 다를 게 없다는 거고 오히려 눈속임 때문에 더 나쁜 거예요. 그리고 서양 사람같이 하려면 질문한 다음에 다시 재차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문 대통령은 동문서답을 많이 하잖아요. 구름 잡는 얘기하고. 그러면은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하고 다시 좀 정확히 구체적으로
공격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다 한 번씩만 하고 또 천든 놈 한 놈이면 그 놈만 시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은 답변 오는 대통령이 완맨쇼 한 거지. 그 기자회견이라는 건 기자가 주인공입니다. 기자는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거고 그러면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흐리멍텅한 그 답변 올 때는 그 물고 늘어서 재차 질문 뭐 오랫동안 할 수는 없겠죠. 우리 토론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그 2차 질문 정도는 허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외신 기자가 하는 건 또 동문서답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게 더 낫다. 그날 이제 이 내용에 보면 보수 언론들의 질문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는 기자도 일정한 색깔 관리를 했고, 그 다음에 질문 내용에도 살충제 계란이나 사드 이야기가 없었다라는 거죠. 다 빼고. 그리고 살충제 계란이 한참 번져가던 시점인데 그 질문을 안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통령이 답변하기 곤란한 거. 예를 들어서 사드 임시 배치하기로 해놓고 임시 배치가 지금 말한 지 이들 연출한 거예요. 언제 하냐. 이건 뭐 왜 임시 배치라고 굳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랬냐. 뭐 사드 전자파가 검출 안 됐다라는데 그 부분에 뭐 환경영향평가를 뭘 더하냐. 이런 이야기를 아예 그냥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원천 봉쇄시킨 거예요. 다른 어떤 박근혜 때나 이명박 때 이 대통령 간담회를 한다고 했을 때도 말할 사람 대충 정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질문 내용 정해져 있었듯이 이번에도 보면 곤란한 질문을 안 했다면 질문 내용도 사전에 조율됐고 말할 사람도 조율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른가? 더 나빠요. 더 나빠.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연출입니다. 연출은 꾸몄는데 꾸민 것 같이 보이질 않고 자연스럽게 보는 사람이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뭔가 이게 어색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뭐 이상한 질문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2차 질문도 못하게 하고 그냥 답변 오는 사람 중심으로 짜졌다는 거는 그건 기자회견이 아니죠. 자기가 자신의 PR 홍보로 나오는 거지. 기자들 외국의 그 서양 사람들 기자 회견하는 거 보시죠. 기자 간담회하고 또 기자 회견하고 달라요. 매우 공격적으로 뭐 이상한 질문은 다시 재차 질문하고 파고들고 그럽니다. 그래야지 궁금증 뭐 사드 문제고 말이에요. 저 외교 국방이고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툭 건드리기만 하면 자기 편한 대로 다 얘기하는 거는 이게 꿈이었다는 게 누가 봐도 아는 거예요. 그거는 먼저 사람들이 그 준비해가지고 한 그 기자회견만도 못하다. 그렇게 네. 자, 그런데 그렇게 어쨌든 꾸미지 않은 듯 하면서 사실상 꾸민 그런 회견을 17일 날 해놓고 또 재차 3일 만에 20일 날 국민보고대회라고 하면서 그러면 국민 중에 자신을 지지한 사람,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뒤섞여서 예를 들어서 뭐든지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소재에 제한 없이 그러면 거기에서 대통령이 정말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정권이 왜 이렇게 홍보나 소통의 이 쇼를 좀 하느냐.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라고 한다. 이런 질문까지도 나올 수 있어야 당연히 그렇네. 돼야 되는데 그런데 왜 행사를 한 번 더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텔레비전 미디어라는 게 아주 정책 홍보에 효과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그 다음 단계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진실이 담겨야 되는 겁니다. 텔레비전 하나, 영상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거짓말도 진짜로 만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껍데기만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는 국민들이 그걸 뭐 다 간파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 한 얘기 또 오고 말이야. 그리고 아마 내가 듣기에는 그날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드라마를 못 본 이 여자들이 욕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시겠죠. 드라마 여자들이 드라마 보는데 얼마나 그 중요한 행사입니까? 근데 드라마 나가는 시간에 뭐 새로운 것도 급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뭐 어제 그제도 했는데 또 나와서 뭐 어색하게 하기왜 그렇지 그렇게 하니까 여자들이 말이야 야 이게 참 아주 실망스럽게 말이야 자기 드라마도 못 보게 했다고 욕들을 많이 했대요. 그 참 의아스러운 거는 저는 그날
틀어놨다가 딴 데 이쪽 저쪽도 다 하길래 잠깐 뭐 어떤 건가 한번 보려고 나왔어요. 그럼 아나운서 같은 사람 둘이 나와서 이야기하더니만 또 무슨 뭐 가수가 나와가지고 꽃길을 걷게 해줄게 하고 춤을 추고 자빠졌더라고요. 하계회지.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 짓을 하는 걸 보고 또 꽃길을 걷게,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꽃길을 걷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 사기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일종의 그런 걸 가지고 뭐 세뇌 시키려고 그러나본데 그 우리 국민이 그 바보가 아니야. 그래서 딱 꽃길 걷게 해줄게 노래 부르면서 무슨 뭐 겉으로는 홍대 뭐 인디밴드라는데 대통령 그 행사에 동원돼 갖고 춤추고 자빠진 그게 가수가 인디밴드입니까? 어용 가수죠. 내가 그때 딱 보고는 이것들이 좀 맛이 갔구나 생각을 해서. 아니 그래서 내가 황 소장님하고 지난번에 얘기할 때 탁현민이 얘기한 게 그 내비로 드십시오. 그 걔는 오래 데리고 있을수록 이 정권에 좋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하나 터진 거예요. 터졌는데 아마 과거 정권 같으면 이놈 저놈이 뭐 저 언론에서 얘기할 텐데 지금은 그것도 쉬쉬하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게 저희들끼리도 야 이번엔 완전 실패작이다. 이게 뭐 그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어. 그 조금 또 형식도 웃겨요. 대통령은 마지막 30분에 등장을 하고 처음엔 30분은 임종석이 나오고 무슨 강경환 오고 수석이나 장관이 다 나온 것도 아니고 몇몇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와서 일반인이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어떻게 동원됐고 뭐 하는 사람인지. 아니 강경화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런데 나하고 이제 뭐 외교고 뭐고 이거는 이제 미국한테 다 맡겨놓고 할 일이 없나 보죠. 이게. 그 사람 무슨 저 외무장관 온 게 아니라 저 어떻게 뭐 그런 신부로 오려고 하는지 나 한심 온 사람. 그래서 무슨 외모가 비슷하니 네? 문재인 강경화가 이런 소리나 저끼리 지금 하고 앉았고 지금 그러다가 이제 주인공은 뒤에 등장한다고 대통령이 썩 등장하고 대통령 부인도 또 뭐 좌석에 앉아 있다가 뒤에 썩 나오고 하는데 그 전반적인 연출 과정이 이 문파라서 이래도 저래도 다 그냥 좋게 느끼는 사람이 아니면 보기가 좀 회사를 경영해도 그렇고 조그만 회사라도 또 국가 경영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항상 이 보수라고 그렇지 뭐 치수라고 그렇지 하여간 책임 있는 사람은 들리지 않은 얘기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탁현민이가 힘을 받고 있고 신뢰를 양호하게 갖고 있으니까 누가 탁현민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놈들도 없을 거예요. 예? 나는 나도 월급쟁이 생활 많이 했지만 이게 제일 조직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회의할 때 자기가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하고 많이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간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먼저 얘기하고 많이 얘기해서 방향을 제시해주면은 어떤 사람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까? 토론이 안 되죠. 토론이 안 돼요. 빨리 끝날지 몰라도 중요한 정보가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도 지금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당에서도 얘기하고 뭐 여성부 장관이 얘기하고 그래도 끝도 없으니까 누가 거기다가 대고 그 얘기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 조직이라는 게 그런 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조직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게 최초로 나타난 현상이 이번에 대국민 보고대회고 기자회견이고 기자회견이도 그 유치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따위로 하려면은 전임자 하던 대로 다 준비해가지고 충분히 질문하고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지 뭐 아닌 거 같이 하면서 별 생쇼를 다 해가지고 그건 누가 봐도 참 이건 삼류 연출이지 삼류. 그래서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세상에 일이 어느 정도가 되면 이 흔히 벼록 들통나기 전에 이렇게 방향을 바꾸거나 고만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똑같은 스타일로 무한 반복해서 재생산을 하다가 이번에 급기야 대중의 분노를 갖다가 초래했을까 하는 부분에서 저 탁이 저렇게 해서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가 지나치게 지금 맹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맹신하고 뭐죠? 왜냐면 야당이라는 사람들이 재구실을 못하니까 그리고 파퓰리즘 경제 정책을 가지고 막 어음을 띄고 지금 최저임금 올려준다 그러면 어느 회사에
직원이 15명 있다 그러면 공장에 사장만 빼놓고는 다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민주주의는 똑같은 한편이니까는 인기가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그 회사는 조금 있으면 망할지도 몰라요. 임금을 못 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상대적인 거죠. 전임 먼저 정권 오고 비교도 되고 야당이 질이 멸렬하니까는 막 이제 포퓰리즘으로 인심 쓰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폭삭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이게 절로 보는 거예요, 국민들은. 진짜로 대통령이 개혁 의지가 있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면 굳이 이런 식으로 억지 홍보나 쇼통을 안 해도 자기가 한 어떤 정책의 결과나 이 전국 운영의 결과로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진 100일에 지금 대형 이슈만 터뜨린 걸 봐도 한 14건 터뜨렸어요? 그렇게 터뜨리면서 이런 식으로 또 타겟민 같은 이 진낮은 기술자를 동원해서 이걸 뭔가를 보여서 지지를 유지해 가야 된다라는 감각에 좀 사로잡힌 사람처럼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거는 이제 이 정권이 보면은 제가 뭐 별명으로 했지만 욜로 정권이에요. 뭐 내일은 모른다. 뭐 지금 당장 욜로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만 산다. only live once. 우리 이 세상에 한 번밖에 안 태어나는 거니까 그냥 즐기자. 그 욜로 정권이 아닌가? 뭘 이렇게 내다보면은 이렇게 재정 투자라고 뭐 이러면 뭐 정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가 않고 이거 금방 이게 결과가 나타날 텐데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건데 국가 재정을 가지고 공무원들 뭐 뽑겠다고 그러고 비정규직 정규적으로 하고 이게 인심 쓰는 건 좋은데 이게 곧 돌아온다 생각하면 모르는데 난 이 사람들이 뭔가 짧은 임기 내에 무슨 큰 거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 같이 내를 생각하지 않는 어떤 뭐 그런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타겟민이가 임명되고 난 다음에 과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참 구설수에 오를 때는 숨어 있었어요. 근데 지난 14일 날 국가유공자 불러가지고 청와대에서 뭐 행사할 때 뭐 지금 3대가 무슨 살 수 있게 해주고 이 부역한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롭게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부터 타겟민이 이제 대중 앞에 등장을 해서 이제 이어폰을 끼고 마치 기획 연출가처럼 노골적으로 17일도 20일도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타겟민에 대한 어떤 그 대중적인 어떤 흔들기는 자기들 딴에는 이제 끝났고 이 지지율을 얻고 이러니까 내놓고 하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타겟민 스스로도 대중들한테 때가 되면 지가 알아서 나간다 해놓고는 엊그제 임종석이가 어제입니까? 국회에 나가가 대통령의 그 인사권에 속하는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중들이 저렇게 혐오감이 있다 해서 좌파 진영 내부에서도 다 잘라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들고 가면 대한민국의 이벤트 업자가 타겟민밖에 없습니까? 저도 옛날에 큰 사회단체에 사무총장을 하고 해서 행사 엄청 많이 기획을 해봤는데 그 행사의 기획의 내용이나 그 감동이라는 게요. 저런 식으로 거기에 노래를 뭘 선택하냐, 대통령의 제스처를 뭘 하냐, 대통령의 워딩 중에 뭘 넣냐, 어느 시점에 눈물을 흘리냐, 어떻게 비격식적이고 한마디로 험벌하게 처신하냐 이런 게 본질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럼 타겟민의 기술이라는 것은 저 친구가 철학이 있다면 저런 식의 글을 쓰고 살아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 철학이 있다면 내가 나중까지 갈라 그러면 대중적으로 뭘 조심하고 은행을 조심해야 내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철학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성과 섹스와 관련돼서 그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지가 책에 쓰고 입으로 내지르면서 저지경을 하고 또 방송국 앞에 가서 무슨 뭡니까 이렇게 욕질을 하고 삼보 일부 제가 좀 심한 얘기를 하면은 왜 보통 이제 어떤 사람을 쓸 때 그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 사람을 고용한 사람의 책임보다도 그 사람 자체만 보는데 사실은 고용한 사람의 안목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자기 눈으로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그거 우리가 볼 땐 저건 좀 섬유 연출가고 저 생각이 부족하고 위험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너 그거 이상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좀 심한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그걸 어떻게 판단하니까 이게 옛날에 그랬어요. 이기봉이가 잘못했지 이승만이가 잘못했냐 그런 얘기가 나왔대요. 어떤 사람이니까 이기봉이라는 사람을 갖다 놨더니 이승만이가 책임이 있지. 그런 사람밖에 안목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그 전부터 그 얘기 꺼냈을 때 얘기 가치가 안 됩니다 그러고 난 피해 갔는데 이게 아마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내리기도 어렵게 돼 있어요. 응? 그렇잖아요. 고집이 이거 인사권이다. 얘 비서실장이 인사권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러는데 이게 이건 내리기도 어려운데 그냥 데리고 오래 가는 게 어쩌니까 오래 가라고 내버려둘 수가 또 이제 재발 타겟민을 임기 끝까지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럼 임기 한 2년 지나면 여기서 저들끼리 내분이 생길 텐데 그 내분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마지막으로 방송국 사장 인사에 대해서 노동부 장관이 개입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거는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고 외국도 그렇지만 이 법이라는 게 말이죠. 한번 걸면은 그것이 이제 재판이라는 과정 1심, 2심, 3심 거치고 그게 어느 쪽이 진실이라고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법에 기소가 되면은 기소 당한 사람들은 아주 괴로움을 겪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무혐의가 됐건 어떻게 죄가 없는 걸로 밝혀져도 이게 이 권력이라는 건 이제 그런 걸 노리는 거죠. 근데 제가 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제가 그 전에도 방송사에서 근무할 때 보면은 이 사람은 기자나 PD에 안 맞는다. 능력이 떨어지고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홍보실로 보낼 수도 있고 다른 업무로도 보내요. 그리고 그런 사례는 과거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또 특히 KBS보다 MBC가 그런 게 많아요. 이렇게 직종을 이렇게 관계없이 이렇게 순환하고 행정 얻은 사람을 기자 PD도 시키고 방송국에는 뽑을 때 특별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직종을 구분해서 뽑긴 하죠. 뽑긴 하는데 그 이후에 자기 분야에서 적성이 안 맞다 그런 경우에는 나쁘게 말하면 방출하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오랫동안 관행화돼 있어요. MBC가 KBS보다 더 직종 간의 이동이 활발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나 PD 하는데 그 조직 내에서 자기 프로그램을 취재도 잘 못하고 화합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다 한다면 법에 그 다툼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영진을 내쫓기가 하나의 뭐지? 글쎄 그 법이라는 것도 상식의 틀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는 상식으로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고 또 노사 간에 갈등이 있을 때는 말썽 부리고 다 문제를 일으키고 바깥에 정치 조직하고 연계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경영진들이 또 그런 순환 근무랄까 직종 간에 이동하는 거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간 이런 것이 난 그거보다도 요번에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10년 동안 방송이 잘못됐다, 공영방송이.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난 이해가 안 돼. 10년 전에도 잘못돼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10년이라는 건 그러면 그 전에 노무현 때는 잘못이 없었다? 잘못 사례를 내가 얼마든지 들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은 안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리고 공무원이 영혼이 있어야지 말이야.
정권이 바뀌었다고 거기다가 맞춰서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들을 때 나는 이제 어떤 영화 장면을 떠올렸어요. 이게 이 조폭 두목이 부하들 딱 세워놓고 야,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아주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자기가 모순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공자 말씀을 하면서 듣는 사람이 막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어. 안 그러면 너희들 먹고 사는데 지장 있을 거야. 이런 그런 공간이 마찬가지죠.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지. 아니 10년만 잡는데 그 이전에 다 똑같은 그 시행착오를 제가 그러잖아요. 이 방송사는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백마고지 싸움이다. 백마고지를 점령한다고 이게 전쟁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정권이 바뀌면 다른 사람이 와서 백마고지 점령하고 이게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건데 공영성을 높이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방통위원회가 뭐 잘해야 된다? 방통위원회를 없애버리는 것이 공영성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정부, 국가 권력도 비판할 수 있는 것이 공공성입니다. 근데 국가 권력을 비판하게 돼 있는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공무원이, 방통위원 공무원 아니야? 방통위원장 공무원. 공무원이 자기들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들을 임명하는 길목에 서 있다? 이게 코미디 아니야? 코미디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정권도 박근혜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고 까디집기를 하지만 이 정권도 그들처럼 또 하나로 전락해가는 길을 지금 가고 있고요. 이게 땡전 뉴스, 저는 1월날 보면서 땡전 뉴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땡전 뉴스는 지금 몇십 년 전이고요. 지금은 국민들이 이꼴 저꼴 다 당해가지고 그 정도 해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참 시대착오적인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발 타겟민을 자르지 않고 이제는 저도 오래 하라고. 오래 하도록 제가 물 떠놓고 좀 빌어야. 그럼 오래. 그래서 타겟민 그 선임 왕행정관께서 아주 천재성이 번득이니까. 천재성이 번득이고 남이 갖지 못한 통찰력을 갖고 있고 우리는 1급 연출자니까 제발 문 대통령을 위해서 오랫동안 일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강의님 오늘 감사합니다.